산악금을 내는 택시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이 시급을 올리면서 근무 시간을 대폭 줄여 기사들의 수입은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서울대 입시 분석 결과 경북 출신 합격자의 42%가 포항에서 나오는 등 수시 전형에서 월등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성모병원이 경북 동해안의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사각지대였던 택시기사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악금을 내고 일하는 특수한 노동 형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현행 임금 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임재국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하루 7시간 20분 일하고 받는 월급 34만 5천 원. 지난 2010년 경주 택시 기사들의 임금입니다. 한 달에 2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시급은 1,882원에 불과해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택시 기사를 개인 사업자로 보고 최저임금 예외 사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루에 회사 산악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기사들이 다 챙겨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일단 어떤 우리 택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회사에 봤을 때 임금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은 경주 지역 택시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의 최소한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은 노사가 단협으로 합의했더라도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가외 수익 근무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택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고정급여를 높여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것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지위를 산악금을 내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은 최저임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경주 택시회사 4곳의 상고를 기각했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 역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현행 임금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시급은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근무 시간을 대폭 줄여 기사들의 월 수입은 이전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택시회사 노조가 지난해 체결한 단체 협약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월급 산정을 위한 명목상의 근로시간, 이른바 소정 근로시간인데 택시기사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단축되어 왔습니다. 2010년 7시간 20분에서 다음해 3시간 20분으로 반토막 났고 2015년에는 3시간, 올해에는 2시간 30분까지 줄었습니다. 시급은 늘었지만 근로시간이 대폭 줄다 보니 수년 동안 임금은 한 달 기준 34만 원에서 39만 원 선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조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돼 임금이 배 이상 증가할 것을 우려한 회사가 역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휴게 시간과 식사 시간을 뺀다 하더라도 10시간 이상씩 실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단체 협약에 2시간 30분입니다. 이것은 너무 명백하게 최저임금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 그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는 서너 배 이상의 산악금 인상 없이 실근무 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직 회사 운영 자체가 기사들 산악금 받아가지고 뭐 자동차 구입 비용이라든가 그다음 비타 보험료, 재반 경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산악금 인상 없이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노조는 택시기사가 하루 운송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내고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회의적입니다. 현 임금 구조에서는 가외 수익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이 반드시 동반되고요. 또한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제약이 있어서 24시간 차량 기록을 매일매일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점검할 수 있는 그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노동 현장의 각종 편법과 이로 인한 갈등 속에서 정작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고용노동부는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이제 판례 경향을 볼 때 당장 이거를 위법한 걸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이 갈등 사안의 대부분이 계류주기이기 때문에 노조는 실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지급 반환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혀 택시업계 임금 구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고 전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점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초 내려진 6개 반입 금지 조치를 77일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입 대상지는 조류 인플루엔자 미발생 시군으로 제한되며 산란개와 오리는 전면 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재입식을 원하는 6개 농가는 입식 계획서와 축사에 대한 소독 증명을 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서울대 입시 분석 결과 포항이 경북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서 포항이 차지하는 인구는 19%인데 올해 경북적 합격자의 42%가 포항에서 나와 다른 지역의 2배 수준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 전체 고등학교의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입니다. 모두 52명이 합격해 경북 지역 전체 서울대 합격자 123명 가운데 42%가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인구 52만 명인 포항이 경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19%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2배 이상의 성과입니다. 인구 42만 명인 구미는 서울대 합격자 9명, 인구 26만 명인 경주는 8명, 인구 17만 명인 안동이 8명입니다. 자사고인 제철고 합격자 32명을 빼더라도 포항 시내권 학교에서만 20명이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제철고 서울대 합격자 32명 가운데 포항 지역 중학교 출신이 19명, 타 지역 중학교 출신이 13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순수 포항 지역 출신 학생의 서울대 합격자는 39명입니다. 올해 포항 지역 서울대 합격자 52명 가운데 수시 전형 합격자가 43명, 정시 합격자는 9명입니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현재 입시 트렌드에 잘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관리라든가 학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풍성한 학생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5년 5천 명이 넘었던 서울대 정원이 올해 3,100명 선으로 40%가량 줄었지만 포항 지역은 꾸준히 50명 안팎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2008년 평준화 도입 이후에도 포항의 학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비평준화 시절에는 포항의 몇몇 학교에서만 서울대 합격자가 나왔지만 올해는 대동고와 중앙고, 동성고 등 포항 지역 12개 학교에서 골고루 배출했습니다. 평준화 이전에는 특정 학교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구조였다가 지금은 여러 학교로 분산된 구조일 뿐이지 전체 합격자 숫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계에선 인구 10,000명당 서울대 합격자 1명을 배출하면 교육특구라고 부릅니다. 포항의 인구가 52만 명인데 공교롭게도 올해 포항의 서울대 합격자는 52명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에도 오는 5월쯤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포항 성모병원은 장비와 시설을 갖춘 데 이어 현재 5명인 응급의학 전문의를 오는 4월까지 4명 더 충원해 5월쯤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하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거점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지역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도내 북부권에는 지난 2000년 안동병원이, 중부권에는 지난 21일 구미 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폐쇄를 검토했던 포항제철소 후판 1공장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신일철 죽음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박 건조 등에 사용되는 후판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스코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포항 후판 1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했습니다.
감사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감사한 결과 모두 7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농관원으로부터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5종이 시중에 유통, 판매된 것으로 조사돼 농관원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주류 품질 인증 기준을 위반한 전통주 제조업체 2곳에 사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또 일부 인증기관에서 소속 직원이 경작한 농산물을 소위 셀프 인증을 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된 저수지와 양수장, 배수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와 저수지 내진 설계가 강화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관리 저수지 3,394곳 가운데 70%인 2,375곳이 지은 지 50년이 넘었고 경주시 외동읍 사곡저수지는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2cm 정도 균열이 생기는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노후 수리시설은 안전진단을 거쳐 조기에 개보수하고 내진 보강이 안 된 저수지 56곳에 대해선 내년도까지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내진 설계 대상 시설 기준을 현행 50만 톤 이상, 높이 15m 이상에서 저수량 30만 톤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내진 설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400여 건에 이르고 산불 발생의 40%는 입산자 실화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의 조사 결과 해마다 적게는 197건, 많게는 623건씩 연평균 400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이 18%, 쓰레기 소각, 담뱃불과 성묘객 실화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고 논밭두렁과 쓰레기 태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80%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여성회와 부산 여성회, 제주 여성인권연대 등 전국의 65개 시민사회단체가 금복주 불매운동 본부를 구성해 금복주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결혼 퇴직 강요와 상납 비리를 일삼는 금복주를 시민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며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불매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여성회는 금복주에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모 업체 대표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여성 비하 발언, 폭언,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시군 부단체장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퇴직 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청년 취직 비상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AI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청년들로 방역 특공대를 운영하고 도 산하기관 단체의 전문 계약직과 인턴 등을 예년보다 20% 증원하며 소방과 보건 분야의 신규 공무원 채용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또 도와 시, 군, 산하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해마다 예산 편성과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반짝 추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간 자리로 추위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몸이 움츠러드는데요. 현재는 초속 5m 정도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크게 떨어지면서 포항이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경주는 영하 4도를 기록하면서 내일 아침 매우 춥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면서 오늘 기상청에서는 봄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봄에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따뜻한 날을 주로 이루겠는데요. 초봄에는 꽃샘 추위가 몇 번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봄 후반부로 가면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운 날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겨울옷 정리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파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포항이 8도, 경주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3도를 보이겠고요. 독도는 1도로 시작해 낮에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는 오전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일다가 오후에 최고 3m로 줄어들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도 오전에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오전에는 4m까지 일다가 오후가 되면 2.5m로 조금 잦아들겠습니다. 네,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까지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다음 주에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 요람이 될 서울 울진학사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이 150억 원을 들여 서울시 동대문구에 마련한 울진학사는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로 140명이 생활할 수 있는 1인 1실의 최신식 기숙형 주거 건물입니다. 울진학사 입사 자격은 울진 출신이거나 울진 연고자 등이며 월 20에서 3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1년간 거주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한국학의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한국학 전공과정을 개설합니다. 이 과정에선 한국 역사 등 인문학과 한국의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를 함께 가르치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영어로도 강의를 진행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국내외 학생 모두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의원 32명 전원이 포항 스틸러스의 2017년 시즌카드를 구입하고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의장실에서 문명호 의장과 정혜종 부의장, 포항 스틸러스 신영권 사장, 황지수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스틸러스 시즌카드 구입 행사를 갖고 응원했습니다. 포항시 의원들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째 한 해 홈 20경기를 관전할 수 있는 시즌카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인문관광도시 연합회가 주최한 사업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전국 9개 시군이 고운 채취원을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과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결과 경주, 의성, 문경은 학문사상 권역으로 고은 선생의 학문적 위상과 삶, 자연, 역사 자원을 개발하고 서산과 보령, 군산은 인문 해상 권역을 맡아 중국 활약상과 해양 관광 자원을 주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원과 합천, 함양은 풍류 사색 권역으로 고은 선생이 신선이 됐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산림 자원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